번째 주제는요. 원내대표가 뭐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Oh my god. 국민의힘 선출 앞두고 있고 민주당은 선출이 됐습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이게 다르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법률안을 처리한다든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국회 현장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든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원내대표가 다른 정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의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국회 내에서 활동을 지휘하는 것도 원내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당대표는 선거가 있을 때 당을 지휘하고 당의 일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지 원내대표 소관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원내대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회에서 4분밖에 3선 중에 원내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4명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정치적 위상 자체가 바뀌게 되고 원내대표가 중요한 건 TV에 매일 나와요. 모든 의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TV에 매일 나와서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저 당의 아주 유의미한 인물이구나라는 사실들을 1년 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당대표 유상이 떨어지게 되면 원내대표가 또 그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누구나 3선이 되시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3선이 되면은 원내대표 자연스럽게 좀 고민을 하게 되나요? 그런 분들이 꽤 되죠. 순성님은 아니셨고. 저는 떨어졌죠. 다들 깔끔하게. 세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세표 차이로요. 와, 정말 아깝게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어렵다. 표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죠. 예전에는 의원들이 아유 저 찾아올 시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운동하면 맞아요. 다른 데 가세요. 그래서 그 예의상 그런 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아니고 이미 딴 후보를 하기로 했으니 나 찾아올 시간에 딴 데 가세요. 이렇게 해서 표 계산이 정확하게 됐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의원들도 속내를 안 비치고 그래서 표 계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원래 선거인단 숫자가 적을수록 선거가 어렵잖아요. 저도 한번 원내대표 되고 싶어가지고 3선 되자마자 그 모든 우리 원내 그 국회의원들한테 손글씨로 편지를 다 썼어요. 의원 개개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 그 공약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꼭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막판에는 제가 정책위 의장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출마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우리 선배님한테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의논 드리려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국회의원은 유권자 중에서 최악질 유권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놓고 공표, 세모, 꼬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요. 전부 우리 편인 줄 알아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표가 안 나오죠. 어쨌든 3선이 되면은 누구나 하고 싶을 자리다라는 게 바로 원내대표 자리인데 이번에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볼게요. 박찬대 의원의 단독 입후보 그리고 당선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총선 결과가 워낙 이제 민주당이 뭐 승리를 크게 했으니까 아마 그 여파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런 후보가 거의 추대 형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글쎄, 길게 봤을 때 그게 좋을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여야 간에 또 협상을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어쨌거나 너무 일사불란하다는 게 여야 간에 싸울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또 민주당 내부의 그 분위기가 할 말을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찐명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과 의사를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고 이재명 당대표와 누구보다도 잘 소통하고 합을 잘 맞춰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저기 박찬대 최고위원 오신 것 같은데 모범적인 그 주인 잘 모시는 사랑합니다. 신속하게 과감하게 화끈하게 채워야지. 네.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왜 저 보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좀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에 의해서 스스로 다 이제 정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 제1야당의 지배력을 강고하게 갖춘 분은 거의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잖아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를 또 접견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이 원내대표를 맡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명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보다 예. 사실은 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박찬대쯤에 있겠구나 하고 알아서 후보군들이 정리가 되고 이랬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우선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그 점핑하는 단계가 원내대표거든요. 설령 명심이 작동 안 했어도 저 같으면 박 의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민주당 역사에서 위기 상황이 아닌데 단독 후보가 원내대표가 단독 후보가 되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게 저는 순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꼭 좋은 그런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의힘은 손든 사람이 없어서 원내대표 경선이 한 차례 미뤄졌어요. 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어렵죠. 일단 총선 패배했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다른 또 야권, 다른 당하고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법, 뭐 특검 이런 거 해가지고 총공세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또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냄과 동시에 윤심은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아직도 사실은 눈치를 보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용산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철규 의원의 어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용산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뭐 소통한 적도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네. 아마 브리핑 한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의심살 일은 하지 마라. 대통령께서 그 말씀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그리고 당부를 그렇게 했다. 결단코 이게 제 업무인데요. 예.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의심살리를 하지 마라 이런 말 그렇죠. 할 필요도 없어야 된다. 그렇죠. 원래는 뭐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알아서 뽑는 게 원내대표지만 물론 뭐 대통령제 하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네. 또 여당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윤심 눈치 보는 상황이 좀 있다. 저는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 경우예요. 집권당에서 원내대표 할 사람이 없어서 손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 얘기까지 나오냐.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방탄을 해야 되고 호의를 해야 되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소명의식보다 이런 역할이 더 힘들고 또 일종의 이제 뭐랄까 기운 빠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이걸 넘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이상 예. 그 여의도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의힘에 이 정도 어려운 그 상황이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그 국회도 이만큼 어렵지 않았거든요. 용산 대통령실과 잘 협조가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분은 일하기가 조금 쉬울 텐데 만약에 좀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스스로 내가 나서서 원내대표를 해봤자 오해만 쌓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연 나를 지지해 주겠느냐 그러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좀 그 쉽게 원내대표에 나서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영남권이 대부분 당선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영남은 좀 가만히 있어 달라. TK, PK 나서지 말아라 예. 하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 자체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작정하면 다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171석이니까. 예. 그다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결합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상황. 그런 원내대표를 1년 동안 했을 때 본인이 그 이후에 이런 일련의 원내대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 같아도 피하고 싶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원내대표 선거가 연기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내부에도 이런 고민들이 꽤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타래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럼 마저 해보면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출마설이 나오니까 당내 비토 여론이 적지가 않았어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출마를 하냐 안 하냐는 용산하고 뭐 저는 직결됐다고 봅니다. 용산이 뜻하고 겉으로야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근데 말이 안 되죠. 뭐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뭐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불쾌감을 표시를 했거든요. 저보고 좀 이게 누군가는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지 말아라, 좀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왜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가정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공지를 몰아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과 협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맺어내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장에 목전에 두고 있는 국회 그 원구성 협상 거기에서도 운영위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끝까지 결정을 하면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나마 우리 여당 소속 의원들 또 용산의 대통령실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 나을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꼭 3선만 그냥 원내대표를 해야 될까? 이런 때는 저는 오히려 4선, 5선 의원들도 나서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리나 당대표나 국회부의장이나 이런 거에만 지금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때 한번 나와서 경선이라도 해주고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위기가 이런 그 무기력증에 빠진 이런 상황이 돌파가 될까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좀 답답합니다.